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사자성어로 동행만복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주의 삶의 터전을 둔 모든 이가 어울려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올 한해 시정 운영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새해도 어느덧 첫 달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사랑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특히 MBC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신축년에 여러분 가정에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의 또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코로나19로 시정 운영 역시 쉽지만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2020년에 시정 성과를 꼽는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속에 여러 가지 정신들이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청주는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획기적인 그런 일을 이뤄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충북도와 함께 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인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저희 청주에 유치하는 쾌거를 지난해 5월에 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요새 같은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첨단 산업이니까 우리 청주 미래 한 100년을 내다보는 네. 꼭 필요한 시설이고, 거기에 우리 이번에 아마 세계적인 도시로 된 게 그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네네. 1단계, 2단계 사업을 지나 이번 3산업단지를 260만 평을 국가에 요청을 했더니 네. 역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첨단 산업단지의 전진기지를 가져오고 또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청주 테크노폴리스 네. 1단계, 2단계, 거의 3단계도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가서 아마 미래를 내다보는 산업의 전진기지로서도 청주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2014년 청원군과 자율통합을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직원이 4,000명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일할 수 있는 통합청사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제설계 공모를 내서 네. 세계적인 건축가들도 응모하고 그래서 아주 청주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 당선작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시청사를 마련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직원들이 네. 100년 청주를 내다보는 그런 청사를 갖게 될 것이고, 또 코로나19와 함께 시민들이 삶의 질을 위한 시정도 사실은 네.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다양한 성과들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청주시가 이 사자성어로 동행만복을 선정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화두로는 다시 함께를 선정하셨어요.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취임을 이번에 하면서 시장 그 캐치프레이즈를 함께 웃는 청주를 해보자. 함께 웃는 청주. 이거는 시장 혼자서도 안 되고 시 직원들만도 안 되고 시민 모두가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이루어가야 우리 청주가 좋은 도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사자성어 한자말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함께 웃는 걸 다시 함께 하자는 순수 한글로 생각했다가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한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 동행만복이라고 아주 쉬운 한자말로 이게 사실 사자성기는 아닌데 만드는 한자로 모두 만복을 향해서 가자라는, 다시 함께, 정말 함께 다시 일어나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는 네. 청주를 가져보자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관 가속기 기반 구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사관 가속기 오착 유치가 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좀 어느 정도고 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앞으로 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할 정도로 가령 쉽게 생각해서 이 요즘에 우리 세계적으로 제일 지금 모든 세계인들이 갈구하는 것은 코로나19 예방 백신이고 그렇죠.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이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데 사실 이 가속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질의 아주 조그만 그 성분까지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거대하지만 아주 세밀한, 그러니까 거대한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면 한 10km 되는 현미경.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작은 물질을 보느냐. 이 작은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라고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퇴치하기 위한 약이 얼마나 아주 정밀한 아주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 찾아내야 되겠느냐. 이게 방사선 가속기거든. 그러니까 이 고부가 가치는 이게 뭐라고 비교가 안 되죠.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예, 없다. 지금 현재 이게 오창 지역에 오창 테크노폴리스라고 산업단지를 마련해서 부지를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땅을 좀 사들였습니다. 거의. 그리고 저희 이제 충북도와 저희 청주시는 진입도를 만들어서 이 오송역 같은 이 KTX역이라든지 고속도로하고 연결돼서 지정학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중앙부처에서 이게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회 예산에. 네네. 근데 우리 지역에 이제 이장섭, 변재일, 도종환 의원님들이 열을 띄워서 그 작년 말에 설계비를 확정 짓고 올해 아마 설계에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2027년까지 이게 이제 건립이 되면 28년부터는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의 전진기지, 아니 세계의 전진기지가 우리 청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청주시에서는 지정 요건 완화를 건의하는 등 참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향후의 대응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이 특례시 제도는 사실 그동안 저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면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특별하게 시민들이 아주 긴급하게 바라고 있는 행정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으면은 대단히 아파트 주택단지 또는 산업단지 이런 걸 지을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권한을 좀 특례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그만 사업이나 조그만 일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만 이 개발연구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력 풀을 좀 고용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면서 더 실제적인 용역을 얻는데 그런 개발연구원의 필요성도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 아주 절감을 하거든요. 이런 특별한 수요를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청주는 또 도청 소재지이고 네. 또 인구가 많고 또 유동인구도 많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해서 유사한 도시가 인구 96만의 성남시가 있습니다. 성남시. 아주 아쉬워하는데 또 저희와 여건이 좀 비슷하고 인구는 적은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곳하고 같이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행정안전비 건의해서 시행령에 어느 정도의 특례는 좀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해보면 중앙에서도 아마 이걸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청주시의 추가 특례 당위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기회가 있는 만큼 이 특례시 지정을 위한 청주시의 앞으로의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정운영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청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 진행 상황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때는 통합 후에 버스 승객이 상당히 늘었는데 네. 최근에 또 이게 다시 줄어드는 추세에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버스에 많이 타던 승객들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또 학생들이 많이 탔는데 이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온라인 강의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네. 뭐 그야말로 극심한 운영난에 빠질 정도로 또 시내버스 감차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난해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네. 공공이 버스 노선권을 결정을 하고 버스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면서 버스 운영비가 과연 얼마나 드느냐. 네. 이거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표준 그 단가 운송비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같이 정해보고 또 투명하게 회계감사제도도 도입을 해서 이익이 나면 뭐 그건 서로 공평하게 이제 배분하면 되는 것이고 적자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적자를 보정해줘야 시민들도 부담을 안 느끼고 그 정도는 시민들 교통으로 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책임하에 나가는 게 준공영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1월 1일 날 네. 간판을 걸고 지금 시작을 해서 이제 1월이 이제 진행 중이네. 좀 규칙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학 중이라 아직 원상 회복은 안 됐습니다. 버스 운송이 3월 개학 때는 이걸 완전히 100% 정상 운영을 해서 한번 기치를 보려고 많이들 이제 코로나19가 좀 가라앉으면 시내버스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대중교통 활성화가 돼야 네. 미세먼지도 잡고 맞습니다. 모두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청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참 지난해 쭉 들여다보면 이 코로나19로 이제 시작해서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만 네. 저희가 2월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최일선에 부딪히는 보건소 직원들, 또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담당 직원들, 또 읍면동 직원들이 했는데 최초로 저희들이 좀 잘한 것도 있습니다. 2월 20일경에 나온 최초 확진자가 그 개인 택시 운송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틀을 운행을 했는데 이 택시 기사 이분이 30분을 태우셨다니까 어떡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낸 것을 보니까 3분의 2는 다행히 카드로. 카드 결제를 해서 카드 회사에 저희들이 신원을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한 네네. 그런 일이 최초 선례고 현금을 내신 분들은 다행히 내린 지점에서의 CCTV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경찰의 협조를 같이 받아서 3분의 1 정도지만 그분들도 저희들이 찾아서 최초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 택시를 이용한 또 버스의 경우에도 이제 CCTV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지금도 그건 지속됩니다. 밀착 접촉자를 찾는 거. 이분들을 못 찾으면 지난번에 MBC를 통해서도 그 자막으로 네.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내리신 분을 찾습니다. 그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 신고가. 그런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찾도록 하고 또 봄 벚꽃놀이 할 때도 고민을 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일방통행을 최초로 저희 시가 했습니다. 그 진해나 광양에 꽃놀이 할 때는 폐쇄를 했거든요. 맞아요. 여의도 윤중제도. 저희 시는 그때 공무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일단 그 무심천 벚꽃길에 시민들이 걷는데 일방통행, 차량 일방통행이 아니라 거리두기 하자. 그리고 이 손 소독제 갖다 주고 그래서 밤늦게 주말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천지
그 신도가 한 6천 명 저희들이 통보 받았는데 네. 다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보름간 전화로 체크를 했어요. 6천 명 정도 되셨다는데 양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이어서 총선이 좀 나와가지고 네. 저희들이 걱정했는데 총선 선거도 잘 치렀고 무사히. 그렇게 이제 축했다가 한 번 그 광복절 날 그 광복절 집회 때문에 조금 화다닥 놀랬고 네. 그래서 2차 이제 팬데믹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 시는 잘 넘겼는데 12월에 이제 일부 노인 요양원과 일부 교회에서의 그 비대면 접촉으로 폭증을 하는. 근데 겨울철에 탓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겨울철 환기가 안 되니까. 밀폐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 환기는 꼭 하시고 비대면 지켜주시고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일부 노인 요양원 일부 교회도 이제 차차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그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참 온라인으로 하느라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네. 그걸 다 협조해 주셔서 잘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산발적인 개인 감염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 정부의 중대본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1월 31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가급적 설까지는 제발 사적 모임 제외하시고 네. 이 거리두기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청주에서는 제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해주신 대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 그렇죠? 그럼요. 자,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짐작을 좀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대책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랬지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건 쉽지만 사실 지금 식당, 네. 또 카페 같은 적객업소, 또 이 유통업을 하는 그런 가게, 또 소규모 이제 체육시설, 뭐 또 노래방, 또 여가를 즐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니까 그분들이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지급을 해드리고 또 이 정부에서 주는 거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줬습니다만 대략 저희가 한 3만 8천여 분으로 보는데 아직도 한 2, 3천여 분 못 보고 있는 것은 저희 시가 좀 나서서 더 챙기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소상공인이 어떻게든지 좀 살아나갈 수 있는 경영자금 이런 거 융자 지원도 해주고 또 가게세를 좀 내려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쓰고 또 특수고용 노동자라 그래서 이 뭐 연극을 한다든지 이벤트 하는 이들이 다른 직업 없이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생업이 없는 분들에게 네네. 도리 없이 저희들이 조금의 생계비를 드리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해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도와해서 지금 대책을 지금 또다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가용한 재원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네. 이게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희가 이제 지난해 조금 그 좋은 소리를 들은 건 이제 방역이 최고지만 이제 생계도 좋지만 경기 부양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만 특수하게 쓸 수 있는 청주페이라는 카드를 저희들이 한 2천억 원 가까이 발행을 해서 그게 소비 진작 효과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시군에서는 못 씁니다. 여기서 쓰면 50만 원어치를 끊으면 한 달에 네.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니까 55만 원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식당 같은데 많이 그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통하는 쪽 그리고 병원, 학원 뭐 이런 데 썼다고 그래서 올해도 그것은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는 적어서 당초 조금
목표에 못 미치겠습니다만 중앙에 또 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건 올해 더 넓히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청주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통합전에 시장을 할 때에도 저희 청주시 예산의 한 30%를 남겨서 복지 예산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을 지금 따져보니까 2조 한 5천억 되는데 1조 원을 남겼습니다. 복지 파트에. 44.3%로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예산이 많다고 제대로 된 복지는 아니지만 우선은 정말 취약계층, 뭐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 또 어르신, 어린이, 또 여성 이런데 우선 건강하게 갈 수 있고 이분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으면서 제일 중요한 생계는 일자리죠. 일자리, 노인 일자리에 맞추는 일자리, 또 여성 일자리, 경력 단절에 또 장애인들의 맞춤형 일자리. 이번에 처음 노인 장애인과를 노인과와 장애인과로 나눴습니다. 그게 너무 방대해서 이건 좀 나눠서 노인은 노인 문제로 보고 장애인은 장애인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남겼고 특히 이제 아동복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또 시대 상인지 이번 참 근자에 아동학대 문제가 커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커서 가슴이 아프고 또 코로나19로 어린아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 툭탁하면 이게 문을 닫아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냥 돌봄센터로 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또 그런 반면에 또 아동학대가 문제가 돼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시도 아동학대팀을 따로 신설을 해서 아동복지에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가서 함께 어울리는데 어렵고 힘든 분들하고도 손을 함께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저희들이 복지 정책을 구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마다 다양한 환경 현안을 좀 안고 있는데요. 특히 대기질 문제는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취임했을 때 취임식도 못할 정도로 그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고 그래서 자연재해가 심하리라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2018년 가을에는 미세먼지에 완전히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심각도를 느끼고 좋겠는데 미세먼지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전적으로 우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이 따지고 보면 3분이 돼 있습니다. 중국발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저렇게 돼서 공장이 세니까 또 미세먼지가 아주 좋아졌고 근데 이제 지금 또 가동이 된다니까 나빠지고 가서 3분의 1은 아마 국제적인 문제가 됐고 3분의 1은 국가적인 문제로 하필이면 우리나라의 서해안 벨트가 이게 화력발전소와 공업지대가 몰려 있어서 거기 있는 바람이 우리 쪽으로 많이 붑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우리 시 자체의 문제죠. 거기는 이제 수송 문제.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가 되고 난방 문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 미세먼지 대책만은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을 해주시는 그런 단체도 많고 시민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이 안 들어오니까 쓰레기 공장이라고 그럴까? 대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그런 소각장이 청주 북부에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북이면 내수, 오창 지역이 고생이 많은데 거기에 뭐 우리나라 폐기물의 18%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놀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청주가 수질오염 총량제로서는 성공을 해서 비교적 양질의 수돗물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을 해서 대기관리권역이라고 그런 일종의 대기도
오염 총량제를 하는 거죠. 대기 오염이 좀 총계를 봐서 이게 한도가 넘는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공장도 못 들어오게 하는 네. 이런 극단적인 정책이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내수나 부기 같은 곳은 더 들어와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기오염 총량제도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으면서 특히 수성가스 아까 시내버스 준공영제 말씀드리듯이 대중교통도 많이 타주시고 특히 이 유류 경유의 5등급 차량은 이제 되도록 이걸 바꿔주거나 네. 매연 저감 장치 작년에 한 8,000대 했는데 올해도 신청을 많이 받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무공해차,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아직 수소자동차는 충전소 문제가 있어서 네. 보급은 활발하지 않습니다만 전기자동차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교체하면서 이제 대기먼지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민간개발공원 이것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원도 제대로 해서 환경도 갖춰주는 이런 복합적인 그런 문제로 가서 작년에는 우리 청주가 지금 뭐 가입을 했습니다만 넷제로라 그래서 네. 탄소 중립 지방정부에 저희 청주시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에서 벗어나는 탈탄소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그렇게 된다면 대기 수질 우리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갖는 청주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이제 문화도시 2년 차로 들어갑니다. 지난해는 이제 법정 문화도시 1년 차로 해서 기록의 날 기념식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청주에서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기록 문제에 있어서는 청주가 뭐 가장 잘 됐다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해줄 정도로 시발을 잘 하고 있고요. 청주 시민 모두의 참여하에 이제 공공기록과 민간기록가지고 합성해서 기록문화를 가지고 우리 청주가 문화의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거든요. 이게 우리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진행을 또 2년 차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착실히 해서 기록문화 이것이 우리 시민문화와 접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청주 문화재단 10만인 클럽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가입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과 더불어서 이건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더불어 금년에 네. 지난번 저희들이 이제 인준을 받은 유네스코 국제기록문화센터에 착공을 하게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기록문화 도시로서도 공식 인정을 받는 거고 덧붙여서 올해 이제 11번째 맞는 국제공예 비엔날레가 올해 열리는 해입니다. 네. 이것도 잘 이루어서 문화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좀 더 높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주 시민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올해 좋은 꿈을 꾸시고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돼서 소소한 일상이 우리 행복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서 어울려서 한번 다시 함께 일어나 동행 만복이 되는 청주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힘차게 나가는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주시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관계 회복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한범덕 시장의 신년사에 있는 말인데요. 올 한 해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의견을 소중하게 받드는 시정을 펼쳐서 함께 웃는 청주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